강복래 회장이 창립한 디자인 회사 비전크래프트는 업계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했습니다. 강복래는 30년 전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로 시작해 지금은 국내 최대 규모의 디자인 그룹으로 성장시켰죠. 비전크래프트는 단순한 디자인 회사가 아니라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문화 선도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제품 출시 전 반드시 비전크래프트의 자문을 구할 정도였어요. 서울 강남 한복판의 우뚝 선 비전크래프트 타워는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25층 높이의 유리 건물은 빛에 따라 색이 변하는 특수 소재로 지어져 시시각각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건물 내부에는 최첨단 디자인 스튜디오와 전시관, 심지어 신진 디자이너들을 위한 인큐베이팅 공간까지 갖추고 있었죠. 이런 화려한 성공의 중심에서 디자인 3팀을 이끄는 오현주 부장은 남다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실력보다 포장이야. 현주는 신입 디자이너들에게 항상 이 말을 강조했어요. 그녀의 말대로 현주는 포장의 달인이었습니다. 10년 전 평사원으로 입사해 빠르게 승진해 온 그녀의 비결은 따로 있었죠. 부하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슬쩍 가져와 자신의 것처럼 포장하는 재주였습니다. 오 부장님, 이번 프로젝트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임원들의 칭찬이 쏟아질 때마다 현주는 겸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교묘한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디자인팀 직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오현주의 업적으로 둔갑하는지를. 밑에 사람들만 불쌍하다니까. 이런 뒷말이 회사 곳곳에서 돌았지만 현주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죠. 오히려 그런 소문이 들릴 때마다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세상에서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10년 그녀는 남의 땀과 노력을 밟고 권력의 사다리를 올라섰습니다. 이번 신입은 또 어떤 아이디어를 가져올까? 새로운 신입사원 채용 소식에 현주는 벌써부터 기대에 차 있었어요. 새로운 생각, 신선한 관점을 가진 희생양이 또 생긴다는 뜻이니까요. 그녀의 승진 사다리는 계속해서 튼튼하게 이어질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가 알지 못하는 운명의 변수가 등장했으니까요. 강세나라는 이름의 신입사원이었습니다. 비전크래프트의 신입사원 면접장. 지원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 25살의 강세나는 다른 지원자들과는 달리 차분한 눈빛으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어요. 복도 벽에 걸린 비전크래프트의 수많은 수상 내역들이 그녀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죠. 강세나 씨, 들어오세요. 면접관의 호출에 세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면접실로 들어갔습니다. 면접관 3명 중 1명이 오현주 부장이었어요. 세나는 준비한 포트폴리오를 펼치며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아름다움보다 사용자 경험을 중시합니다. 디자인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주는 무표정한 얼굴로 세나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더니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업계 경험이 전혀 없네요. 실무에서는 이론과 달라요. 어떻게 적응하실 건가요? 세나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경험은 부족하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그 말에 현주의 눈이 미세하게 빛났죠. 또 한 명의 순진한 희생양이군.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세나는 비전크래프트에 합격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합격 소식을 받자마자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합격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세나야, 정말 축하한다. 하지만 명심해라. 내 실력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단다. 세나는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입사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어요. 강복래 회장의 손녀라는 사실을 숨긴 채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죠. 첫 출근 날 세나는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레는 마음으로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디자인 3팀에 배정된 그녀는 오현주 부장의 직속 부하가 되었어요. 현주는 세나에게 가장 기본적인 작업부터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신입은 기초부터 배워야 해요. 우선 이 자료들 정리부터 시작하세요. 세나는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해냈어요. 밤늦게까지 남아 회사의 과거 프로젝트들을 연구하고 디자인 트렌드를 분석했습니다. 그녀의 열정과 성실함은 팀원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었죠. 세나 씨, 요즘 신입치고 정말 열심히 하네요. 이 과장의 칭찬에 세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인정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자신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회사에 기여하고 싶었죠. 그래서 매일 밤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새로운 디자인 시안을 준비했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을 거야. 그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니까. 세나는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녀가 비전 크래프트에 발을 들인 지 한 달, 드디어 자신의 아이디어를 선보일 기회가 찾아왔어요. 비전 크래프트의 디자인 3팀의 중요한 프로젝트가 배정되었습니다.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루미나의 새 라인 패키지 디자인이었어요. 오현주 부장은 팀 회의를 소집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회장님께서 직접 관심을 보이시는 건이에요. 모두 최선을 다해주세요. 회의가 끝난 후 세나는 자신이 준비해온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부터 그녀는 더욱 열정적으로 작업에 몰두했죠. 여러 날 밤을 새워가며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유기적 곡선과 은은한 색조의 패키지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이건 정말 독창적인 작품이야. 마지막 터치를 마치며 세나는 자신의 디자인을 뿌듯하게 바라봤어요.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한 화장품 용기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손에 쥐었을 때의 감촉까지 고려한 인체공학적 디자인, 열고 닫는 방식의 혁신성, 환경을 생각한 재료 선택까지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죠. 다음 날 아침, 세나는 자신의 디자인 시안을 부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오현주는 무심한 듯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검토해 볼게요. 하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신입 아이디어가 채택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현주의 말과는 달리 그녀의 눈은 세나의 디자인을 훑어보는 순간 빛났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데?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세나가 자리를 뜬 후 현주는 재빨리 그 디자인을 복사해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했습니다. 이런 기회는 놓칠 수 없지. 그날 오후 현주는 세나의 디자인에 몇 가지 사소한 변화를 주어 자신의 것처럼 만들었어요. 색상을 약간 조정하고 선 몇 개를 바꿨을 뿐인데도 마치 처음부터 자신이 디자인한 것처럼 보이게 했죠. 그리고 그 디자인을 팀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제가 밤새 준비한 아닙니다. 루미나 측의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반영했습니다. 며칠 후 세나는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피드백을 기다리며 현주의 사무실을 찾았어요. 현주는 미안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세나 씨, 안타깝지만 당신의 디자인은 채택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이거 비슷한 아이디어가 이미 나왔더라고요. 돌려줄게요.
세나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그녀는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록 노력할게요. 세나가 나간 뒤 현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이미 그녀의 이름으로 제출된 디자인은 팀장에게 극찬을 받았고 곧 임원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죠. 그러나 그녀는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세나가 자신의 디자인 파일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서명을 숨겨두었다는 사실을요. 그것은 마치 화가가 자신의 그림에 남기는 은밀한 표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세나는 자신의 디자인이 거절된 이유가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회사 시스템에 접속해 팀의 제출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디자인이 오현주의 이름으로 제출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역시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세나의 눈에 분노가 서렸지만 그녀는 아직 행동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곧 나타날 예정이었죠. 비전크래프트 본사 최상층에는 강복래 회장의 집무실이 있었습니다. 60년을 디자인계에 몸담은 베테랑답게 그녀의 사무실은 미니멀하면서도 권위가 느껴지는 공간이었어요. 넓은 창을 통해 서울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벽면에는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초기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복례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었어요. 루미나 프로젝트의 최종 디자인 시안이었죠. 오현주 부장의 이름으로 제출된 디자인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복례는 서랍에서 스케치북 하나를 꺼냈어요. 손녀 세나가 몇 달 전 보여준 아이디어 스케치북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 멈춘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죠. 이거 세나 애가 예전에 보여준 건데 두 디자인은 핵심 아이디어와 컨셉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인 흐름과 독창적인 요소는 분명 세나의 것이었어요. 복례는 비서를 불러 지시했습니다. 오현주 부장 지금 바로 올라오라고 해. 비서는 급히 전화를 걸었고 현주는 갑작스러운 회장 소환에 긴장한 채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왜 갑자기 날 부르시는 걸까? 그녀는 머릿속으로 여러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특별히 떠오르는 것은 없었습니다. 현주가 회장실에 들어서자 복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맞이했어요. 평소와 달리 웃음기가 전혀 없는 표정이었죠. 앉으세요, 오 부장. 현주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복례는 루미나 프로젝트 서류를 천천히 넘겨보더니 물었어요. 이 디자인 당신이 한 거요? 네, 회장님. 제가 밤새 작업한 것입니다. 복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 현주 앞에 놓았어요. 세나의 원본 스케치였죠. 그럼 이건 뭐지요? 현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어요. 이건 대체 제 디자인이 오리지널입니다. 복례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오 부장, 내가 이 업계에 몇 년을 있었는지 알아요? 60년이요. 누가 베낀 것인지,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현주는 침묵했어요.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복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죠. 더 놀라운 건 이 스케치의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현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례의 다음 말에 그녀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내 손녀 강세나의 작품이요. 순간 현주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강세나가 회장의 손녀라니? 말도 안 돼. 현주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세나 씨가 회장님의
모르셨다고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누구의 아이디어든 훔치는 건 잘못된 일이요. 복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녀는 책상을 살짝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누굴 상대로 눈 가리고 아웅이야?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의 가치를 망치는 거요. 현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회장의 다음 말을 기다릴 뿐이었어요. 강복래 회장의 집무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오연주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복례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강세나가 들어왔어요. 할머니의 호출을 받고 급히 올라온 모양이었습니다. 세나는 오연주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당황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어요.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복례는 손녀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세나가 앉자 복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세나야, 내 디자인이 루미나 프로젝트에 제출됐더구나. 세나는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디자인은 거절됐다고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주의 표정을 보는 순간 상황을 이해했어요. 오 부장님 이름으로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손녀 아이디어를 감히 훔쳐? 비전크래프트는 창의성과 정직을 가장 중요시하는 회사야. 그런데 우리 부장이 남의 아이디어를 훔치다니. 복례의 날카로운 질책에 현주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그녀는 지금까지 여러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가로챘지만 회장 손녀의 작품을 훔친 것은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세나 씨가 회장님의 손녀인 줄 몰랐습니다. 복례의 눈이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그럼 내 손녀가 아니었다면 괜찮다는 말인가요? 누구의 아이디어든 존중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현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변명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어요. 세나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오연주의 부정행위가 밝혀져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할머니의 지위 때문에 해결된 것 같아 찝찝했어요. 할머니 세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복례는 손녀를 바라봤어요. 세나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녀라서 특별 대우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해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손녀라서 봐주는 건 싫었어요. 세나의 말에 복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한 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결심은 존중해 주려고 했다. 하지만 내 작품이 다른 사람에게 도용당하는 건 내가 묵과할 수 없는 일이야. 복례는 다시 오연주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오 부장, 당신은 즉시 디자인 3팀에서 물러나게 될 거요. 그리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겁니다. 현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0년간 쌓아온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애원했죠. 회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일은 다시는 없을 겁니다. 복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있었어요. 다만 당신이 그것을 남용했을 뿐이죠. 비전크래프트는 창의성을 훔치는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줄 수 없습니다. 세나는 할머니의 단호한 모습을 보며 존경심을 느꼈어요. 강복래는 자신의 손녀라는 이유만으로 편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사의 원칙과 가치를 더 중요시했죠. 그것이 바로 비전크래프트가 업계 최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회장실에서의 일이 있고 난 후 비전크래프트는 잠시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오현주 부장의 갑작스러운 강등과 징계위원회 소집 소식이 회사 전체에 퍼졌어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여러 추측과 소문이 돌았죠. 들었어? 오 부장이 아이디어 도용으로 걸렸대. 드디어 걸렸구나. 사실 다들 알고 있었잖아. 근데 어떻게 들통난 거지? 세나는 이런 소문들을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지만 정작 본인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의도적으로 세나의 정체를 숨겨준 덕분이었죠.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 세나는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복례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복례는 손녀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세나야, 들어오렴. 세나는 조심스럽게 할머니 앞에 앉았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한 건가요? 오 부장님이 너무 심한 처벌을 받는 것 같아서. 복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세나야,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때로는 어려운 선택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란다. 오 부장의 행동은 한 번만의 실수가 아니었어. 여러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도용해왔고 그런 방식으로 승진했지. 그런 사람이 계속 자리를 지키면 회사 전체가 부패해. 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할머니, 제가 회장님 손녀라서 특별 대우받는 것 같아요. 다른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도용됐을 때는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았잖아요. 복례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곧 깊은 이해의 빛으로 바뀌었어요. 세나야, 내 말이 맞아. 내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이 있었구나.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 전체의 문화를 바꿀 필요가 있어. 내 덕분에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단다. 세나는 할머니의 이해심에 감동했습니다. 강복래는 60년 넘게 업계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의 손녀라는 사실은 여전히 비밀로 해주세요. 저는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복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그 용기가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든 거다. 난 내가 자랑스럽구나, 세나야. 그날 오후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오현주는 물론이고 그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여러 직원들이 참석했어요.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죠. 강복래 회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비전크래프트의 핵심 가치를 재확립하는 자리입니다. 창의성은 존중받아야 하고 정직함은 보상받아야 합니다. 오현주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죠. 여러 증언이 오갔고 결국 위원회는 오현주의 강등과 함께 그동안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비전크래프트는 아이디어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이 과장은 동료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회사가 숨을 쉬네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걸 보는 것 같아요. 징계위원회가 끝난 지 일주일 후 비전크래프트는 서서히 평온을 되찾아갔습니다. 오현주는 사원급으로 강등되어 디자인 6팀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녀의 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직원들은 정당한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 과장이 디자인 3팀의 새로운 부장으로 임명되었죠. 강복래 회장은 전사적인 변화를 추진했습니다. 창의성 존중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아이디어 보호 시스템을 도입했고
모든 직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안전하게 등록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했어요. 이 변화는 직원들 사이에서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디어가 존중받는 회사가 된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 놓고 창의적인 생각을 나눌 수 있게 됐네요. 이런 목소리들이 회사 곳곳에서 들려왔어요. 비전 크래프트는 예전보다 더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창의력이 억압되지 않고 자유롭게 흐르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죠. 세나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자신이 회장의 손녀라는 사실은 여전히 비밀이었지만 그녀의 용기가 회사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어느 날 세나가 사무실에서 작업하고 있을 때 이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세나 씨, 루미나 프로젝트 알죠? 원래 오 부장이 제출했던 그 디자인 말입니다. 세나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부장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그 디자인 정말 훌륭했어요. 루미나 측에서도 매우 만족했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세나 씨 작품이었더군요. 세나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걱정 마세요. 회장님께서 직접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세나 씨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장은 세나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넸어요. 다음 주에 루미나 확장 라인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세나 씨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맡았으면 합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니까요. 세나는 서류를 받아들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할머니가 개입한 것이 분명했어요. 그녀는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혹시 회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신 건가요? 이 부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회장님은 단지 진실을 알려주셨을 뿐이에요. 프레젠테이션을 맡기는 건 전적으로 제 결정입니다. 세나 씨의 디자인이 최고였으니까요. 세나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할머니는 그녀의 바람을 존중해주고 있었어요. 정체를 완전히 밝히지 않으면서도 그녀가 정당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부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신의 실력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요. 할머니의 손녀가 아닌 디자이너 강세나로서. 한편 오연주는 디자인 6팀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비록 작은 프로젝트였지만 처음으로 느끼는 진정한 성취감이었죠.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 걸까? 그녀는 자신의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깊은 후회에 잠겼습니다. 타인의 창의성을 밟고 올라선 자리가 얼마나 허망한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리고 비록 늦었지만 자신만의 진정한 역량을 발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내부 고발 시스템도 강화되었습니다. 오현주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지책이 마련된 것이었죠. 직원들은 이런 변화에 안도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었어요. 비전 크래프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건강한 기업 문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세나의 용기와 강복래 회장의 결단력이 있었어요. 루미나 확장 라인 프레젠테이션 당일 비전 크래프트 본사의 대형 컨퍼런스룸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루미나의 임원들과 비전 크래프트의 주요 디자이너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강복래 회장도 특별히 자리에 함께했죠. 그녀는 대개 이런 중간 단계의 프레젠테이션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세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녀의 첫 공식 프레젠테이션이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것은 생각보다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죠. 내 실력으로 인정받을 기회야. 긴장하지 말자. 세나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곧 자신의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녀가 설명하는 루미나 확장 라인의 디자인 철학은 단순한 미적 아름다움을 넘어 브랜드의 가치와 사용자 경험까지 고려한 총체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이 디자인은 단순한 화장품 용기가 아닙니다. 사용자가 매일 접하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자 루미나의 가치를 담은 메시지입니다.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될수록 참석자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루미나의 임원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세나의 디자인은 기존 화장품 패키지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어요. 루미나의 마케팅 이사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강 디자이너님, 정말 인상적인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이런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어디서 영감을 얻으셨나요? 세나는 잠시 생각하다 진솔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사용자의 일상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화장품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사용자의 삶에 녹아드는 경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매일 만지고 느끼는 감각적 요소에 집중했습니다. 루미나의 대표이사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신선한 시각을 접했네요. 비전크래프트의 젊은 인재를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세나의 프레젠테이션은 대성공이었어요. 루미나 측은 그 자리에서 제안을 수락했고 일부 담당자들은 세나에게 직접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의 디자인으로 루미나 확장 라인은 최고 점수를 획득한 것이었죠. 프레젠테이션이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날 때 세나는 회의실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복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작은 박수를 보냈어요. 세나도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회의실이 거의 비었을 때 복래는 세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세나야, 정말 훌륭했어. 내가 본 최고의 프레젠테이션 중 하나였어. 세나는 할머니의 칭찬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복래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은 내가 할머니가 아닌 회장으로서 너를 평가했어. 그리고 그 평가는 최고였단다. 세나의 눈에 기쁨의 빛이 어렸습니다. 할머니의 인정이 아닌 디자인계의 거장 강복래 회장의 인정을 받은 것이니까요. 너는 내게 맞는 옷을 너답게 입을 줄 아는구나, 세나야. 그게 진정한 디자이너의 자세란다. 복래의 말에 세나는 깊이 감동했어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실력으로 인정받고자 했던 그녀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나는 비전크래프트에서 떠오르는 별이 되었습니다. 오현주의 부정행위가 드러난 사건은 회사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창의성과 정직함이 존중받는 문화가 자리 잡았어요. 직원들은 더 이상 자신의 아이디어가 도용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오현주 역시 변화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진정한 디자이너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녀의 이런 변화는 진심이었습니다. 세나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하며 생각했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는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구나. 그녀의 뒤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고
비전 크래프트 타워의 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